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날씨 추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익물권 마무리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영익물권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들어가서요. 유치권의 의의까지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냥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요건이 충족됐을 때 성립할 수가 있겠죠. 유치권의 성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에서 제가 지난번에 유치권의 의의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고요. 유치권의 성립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가까이 만나서 도급계약을 체결했네요. 이 사람이 도급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소급인이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죠.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다. 예컨대 2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주고 건물을 달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 먼저 나에게 돌려달라 건물 인도를 청구합니다. 건물 인도를 청구한다. 자, 이렇게 건물 인도를 청구했을 경우에 이 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건물을 인도해 줘버리게 되면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힘들어지겠죠. 따라서 이 을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내가 이 건물을 너에게 인도 못 해주겠다. 인도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공평한 거죠. 인도를 거절한다 그 말은 돈 받을 때까지는 이 을이 이 건물을 뭐 하는 거죠? 점유를 한다. 잡아둔다 이런 의미죠. 잡아두는 것을 유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잡아둘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이 권리를 유치권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잡아두는 거니까 먼저 잡아둘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목적물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동산, 부동산, 심지어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잖아요. 유치권도 담보물권이고요. 저당권도 담보물권입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이나 저당권, 담보물권은 뭘 담보하는 거예요? 채권. 자, 채권을 담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보한다는 말은 잡아두는 거거든요. 잡아두는 겁니다. 왜 잡아두는 거예요? 채권 때문에 잡아두는 겁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잡아두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예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를 맡겼어요. 우리 이 자동차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채권이 발생을 했어요. 수리비 채권 100만 원의 채권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채권을 취득했으니까 채권자가 될 것이고요.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우리 자동차를 현재 점유하고 있고요. 갑이 우리에게 와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먼저 달라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나에게 인도해달라, 인도를 청구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 이 을이 만약에 자동차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리비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인도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공평한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유치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을은 뭘 잡아두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잡아두고 있죠. 이게 바로 목적물이잖아요. 일단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이 물건이잖아요. 물건이라는 것은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할 수 있는 목적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 잡아둘 수 있는 목적물에 관한 요건 나오고요.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뭐가 발생해야 된다?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채권하고요, 이 목적물 사이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 때문에 이 물건을 잡아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립 요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첫 번째 결련성입니다. 목적물과 채권 있죠. 이 목적물과 이 채권 사이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즉 채권자가 먼저 목적물을 점유를 했고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맞아 틀려요? 맞는 질문이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 자동차를 점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점유를 했고 채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목적물하고 채권 사이의 결론성이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왔던 내용은 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대 경우입니다. 먼저 채권이 발생을 했어요. 먼저 채권이 발생을 했고요.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했다. 이때도 과연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됐던 사건인데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 갑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리센터에 자동차를 맡겼네요. 자동차를 맡겼고 이 자동차 수리센터 사장이, 주인이 자동차를 수리했기 때문에 수리대금 채권이 발생했거든요. 수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갑이 왔기 때문에 갑에게 키를 건네주면서 다 고쳤으니까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갑이 키를 받았습니다.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이 걸리니까 이 갑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치권 성립했습니까? 성립 안 했습니까? 성립 안 했잖아요. 왜 성립 안 한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목적물을 뭐하고 있을 것?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수리했으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수리했으니까 일단 수리비 채권은 발생했어요. 그런데 목적물을 아직 점유 못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동차가 또 사고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게 되면 가장 빨리 뭐가 달려옵니까? 레카차가 달려오죠. 그래서 이 레카차 기사가 이 자동차를 견인하는데 이제 견인차라고 하죠. 어디로 데려갔냐면 또다시 의뢰수리센터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뢰 비로소 이 자동차를 잡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먼저 채권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했습니다. 이때 유치권 성립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립할 필요가 없습니까? 성립할 수 있어야지만이 공평하죠. 우리 보호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먼저 채권이 발생을 했고요.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했을지라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반드시 목적물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할 필요는 없고요. 채권이 먼저 발생을 했고요. 이후에 어떤 사정이든 목적물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대법원 판례가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물하고 채권 사이에 반드시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유치권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잡아두는 거잖아요. 반드시 목적물을 뭐하고 있을 것? 점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점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거 공부했잖아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공부했죠. 그래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든 아니면 간접으로 점유를 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자동차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채권이